야단 보따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예쁘기로 소문난 옥녀라는 젊은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옥녀는 땅 한 뼘 없는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호라비를 모시고 살고 있었지요. 아버지는 옥녀를 볼 때마다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양귀비도 울고 갈 미모를 가진 옥녀가 부잣집 양반의 여식으로 태어났다면 호강하며 잘 살았을 것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옥녀가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고생하는 것을 보면 아버지는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예, 옥녀야. 이 아비가 내게 정말 미안하구나. 가난한 이 아비를 만나 내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그런 말씀 마셔요, 아버지. 지는 아버지만 건강하시면 그것으로도 좋아요. 그렇게 옥녀는 가난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없는 형편에도 나름 행복하게 살아가던 옥녀에게 날벼락이 떨어지고 말았지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몹쓸 병에 걸려 쓰러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힘내셔요. 어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야지요. 내게 너무 미안하구나. 내가 짐이 되고 말았구나. 그런 말씀 마셔요, 아버지. 어서 쾌차하시어 후를 털고 일어나셔야지요. 옥녀는 병들어 누워있는 아버지가 무척 걱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매일같이 정성을 다해 아버지 병간호를 하였지요. 허나 돈이 없어 의원은 부르지도 못하고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흰죽을 끓여주는 것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옥녀는 가슴 아파하며 아버지 병이 하루빨리 낫기를 바라고 또 바랐지요. 아니 그런데 또 엎친 데 덮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이유로 땅지주 최부자가 땅을 회수해 가버린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옥녀는 농사일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아버지 대신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옥녀는 무척 난감한 것이었지요. 천지신명이시여. 저의 아버지가 하루빨리 나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옥녀는 장독대에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매일같이 빌고 또 빌었습니다. 어두운 밤 딸을 바라보며 아버지 몸이 하루빨리 낫게 해달라며 눈물로 호소를 하고 또 하였지요. 아버지는 몸져 누워 있고 농사지을 땅마저 없어졌으니 옥녀는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옥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울고 또 울 뿐이었지요. 옥녀 집에 있어?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총각 두보기가 찾아왔습니다. 어쩐 일이야, 이 늦은 밤에.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마음고생이 많지. 쌀 떨어질 때가 되었을 것 같아서 쌀 좀 가져왔어. 그래, 고마워. 마침 쌀이 뚝 떨어져서 아버지 흰죽을 어떻게 끓여드려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어. 옥녀야, 힘들어도 참고 견뎌내야 해요. 너는 혼자가 아니오. 내가 어떻게든 너를 지켜줄 것이구먼. 두보기 말에 옥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옥녀가 힘들 때마다 항상 두보기가 옆에 있어 주었기 때문이었지요. 헌데 두보기네도 형편이 넉넉치가 않다 보니 아버지 약값은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옥녀 부녀가 배곰지 않을 만큼만 해줄 수 있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두보기는 옥녀 집에 쌀이 떨어지기 전에 항상 쌀을 채워주곤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옥녀 집에 있느냐? 갑자기 땅지주 최부자가 찾아오는 것이었지요. 어쩐 일이신갑요, 최부자나리. 그래, 아버지 건강은 어떠하느냐? 아버지는 아직 차도가 없으시구먼요. 그러느냐? 내 아버지가 병들어 누워있으니 땅을 다른 사람에게 주긴 하였다만 내가 걱정이 되어 한번 와봤느니라. 그래, 어디 살만은 하느냐?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요. 그렇단 말이냐? 이미 쌀이 떨어져도 벌써 떨어진 것이 아니더냐? 두보기가 조금씩 식량을 보태주고 있어서 입에 풀칠은 하고 있구먼요. 어허, 그랬단 말이지. 그래, 오늘은 이만 돌아가고 다음에 다시 들려보마.
그렇게 말을 마치고 최 부자는 부채를 펄럭이며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최 부자의 표정이 뭔가 찜찜한 것이었지요. 최 부자가 돌아가고 며칠 후 두보기가 옥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빈손으로 오는 것이었지요. 옥녀야 미안해서 어떡하노. 앞으로 내게 쌀을 줄 수가 없게 되었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며칠 전 갑자기 최부자 나리가 찾아와서 더 이상 땅을 내어줄 수 없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제 농사지을 땅도 없게 되었어. 두복이 말을 들은 옥녀는 며칠 전 최 부자가 다녀간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최부자 나리가 내게도 찾아왔었어. 그래 찾아와서 뭐라 했어? 아버지 건강을 묻고 밥은 먹고 사느냐고 물었어. 그래서 뭐라 했어? 두복이 너가 쌀을 조금씩 주어서 입에 풀칠을 한다고 했어. 옥녀의 이야기를 들은 두복이는 뭔가 찝찝한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확인된 게 없다 보니 두복이도 무어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복이가 준 쌀도 떨어지고 먹을 게 없게 되자 옥녀는 무슨 일이라도 찾아보려 하였습니다. 헌데 추수도 끝나 품삯이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 죽도 끓여줄 수 없게 된 옥녀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부자가 또 찾아왔습니다. 옥녀 있느냐? 어쩐 일이신가요? 그래, 아버지는 좀 차도가 있느냐? 아직 차도가 없으십니다. 그러느냐? 그럼 밥은 좀 먹고 사느냐? 쌀떡도 바닥나고 먹을 게 하나도 없구먼요. 그러자 최 부자는 뭔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신중하게 말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살고 너도 살 길이 있긴 하다만. 아니 그것이 무슨 일인가요? 최 부자는 또 잠시 뜸을 들이고 입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첩이 되기만 한다면 내 아버지는 내게 장인이 되는 것이니 내가 의원을 붙여 돌봐줄 수는 있느니라. 최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옥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든 최 부자의 첩이 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그래, 갑자기 이런 말을 듣게 되어 너도 많이 놀랐겠지? 허나 잘 생각해보거라. 내 아비가 살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니 신중히 잘 한번 생각해보거라. 최 부자는 그 말을 남기고 또다시 부채를 펄럭이며 되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옥녀를 점 찍어 놓고 있던 최 부자는 옥녀의 아버지가 병들어 눕자 곧바로 땅을 회수한 것이었지요. 그리고 옥녀를 돕고 있는 두복인의 땅도 회수하여 옥녀를 더 이상 도울 수 없게 한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가 돌아가고 옥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연애도 사랑도 한 번 안 해봤는데 갑자기 첩 소리를 듣고 옥녀는 너무 슬펐지요. 하지만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살리려면 첩이 되는 길밖에 다른 방도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옥녀는 울고 또 울었답니다. 왜 이렇게 구슬피 우는 거야? 옥녀가 장독대에서 훌쩍이며 울고 있자 두보기가 쌀 한 줌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두보기를 본 옥녀는 두보기 품에 쓰러져 엉엉 우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옥녀의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두보기는 옥녀를 가슴에 안고 토닥거려 주었습니다. 옥녀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돕지 못하고 있는 두보기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한탄스러웠답니다. 그러다 보니 두보기도 가슴이 너무 아픈 것이었지요. 어제 최부자 나리가 찾아왔었어. 울음을 그친 옥녀가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그랬어. 최 부자는 뭐라 하셔?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며 나보고 첩으로 들어오래. 옥녀의 이야기를 들은 두보기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좋아하면서도 아직 좋아한단 말도 못했는데 최 부자가 먼저 나선 것이었지요. 그것도 최 부자는 돈이 많아 옥녀의 아버지를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새 두보기의 두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지요. 두보기의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 장독대에 뚝뚝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한참을 울던 두보기가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그거 잘 되었네. 그리하면 아버지는 의원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테니 병이 나으실 수 있을 거야. 두보기는 그리해야만 아버지도 살리고 옥녀도 고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보기의 가슴은 찢어지고 또 찢어지는 것이었지요. 내가 그리해도 괜찮은 거야? 두보기는 선뜻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옥녀의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는 없는 것이었지요. 우선 아버지부터 살리고 봐야 되지 않을까? 눈물을 닦으며 두보기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옥녀도 소리내 엉엉 우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두 사람 모두 두 눈이 퉁퉁 붓고 말았지요. 또 며칠이 지나 최 부자가 다시 옥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 신중히 생각은 해보았느냐? 내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허나 먼저 아버님 치료를 해주세요. 그리하여 아버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시면 그때 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옳거니 잘 생각했다. 내 당장 의원부터 부르마. 그날 곧바로 최 부자는 의원을 불러 옥녀 아버님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의원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아버지는 달포도 안 되어 기력이 점점 회복되는 것이었지요. 예, 옥녀야, 돈이 어디서 의원을 부른 것이냐? 기력이 돌아온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옥녀는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지요. 어서 말해보거라. 돈이 어디서 난 것이냐? 아버지가 꼬치꼬치 묻는 바람에 옥녀는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었지요. 그리할 수는 없느니라. 내가 어떻게 첩이 된단 말이더냐? 다 이 못난 아비 때문이다. 아버지는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너무 슬퍼하지 마시어요. 저는 아버지가 건강하시면 그것만으로도 좋아요. 그리고 제가 첩이 되면 최 부자나리께서 책임지고 아버지를 돌보신다 약조했어요. 아이고 얘야, 내가 언제 호강하기를 바랬더냐?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더냐? 아버지의 울음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옥녀는 최 부잣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 부잣집 마당에서는 조촐한 혼례식이 치러졌지요. 혼례식에서 아버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옷소매가 축축해지도록 아버지의 눈물은 멈추질 않았지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담장 밖에서 혼례식을 보고 있던 두보기의 눈에도 눈물이 멈추질 않는 것이었지요. 두보기는 가슴을 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옥녀를 지키지 못한 자신을 한탄하며 두보기는 가슴을 치고 또 치는 것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두보기의 가슴은 시퍼렇게 멍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옥녀가 최 부잣집 첩으로 들어가자 두보기는 그 길로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로 향하고 있었지요. 두보기는 옥녀를 지키지 못한 못난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절벽 꼭대기로 올라가 이승을 떠나려고 하였지요. 옥녀를 잃은 두보기는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맨정신으로는 살아갈 자신도 없었지요. 두보기는 산 꼭대기로 향하면서도 눈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웬 거짓골을 한 노승 하나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었지요. 이복의 젊은이, 내가 며칠을 먹지 못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다. 먹을 것 좀 있느냐? 두보기는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지는 먹을 게 없구먼요. 아니, 내 놈은 부모도 없느냐? 어른이 배고파 죽을 것 같으면 냉큼 달려가 먹을 것을 가져와야 하지 않겠느냐? 두보기는 노승의 환한 성화에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럼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지가 얼른 가서 먹을 것 좀 가져오겠습니다요. 두보기는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챙겨 다시 산으로 달려갔지요. 아니 그런데 노승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두복이는 소리쳐 노승을 불러보았지요. 그런데 아무리 불러봐도 노승은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두복이는 노승 찾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산 꼭대기로 향했지요.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이번에는 웬 건장한 산에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건장한 산에는 숨은 쉬고 있었으나 의식이 없었습니다. 보아하니 여기저기 타박상이 큰 것으로 보아 절벽 위에서 떨어진 것 같았지요. 그러자 두복이는 다친 사내를 두고 혼자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내가 깨어날 때까지 옆을 지키고 있었지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니 사내가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어디요? 사내 목소리에 꾸벅꾸벅 졸던 두복이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산중턱이요. 어쩌다 일이 크게 다치신 게요? 사냥 나왔다가 한밤중에 길을 잃고 절벽에서 떨어졌다오. 저런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며칠 만에 깨어난 것이요? 내가 본 것은 어제이니 그 전에 떨어졌다면 며칠은 되지 않았겠소. 그렇구려. 그런데 먹을 것 좀 있소이까? 정신이 드니 무척 허기가 지는구려. 두복이는 노승을 주려고 가져온 삶은 고구마를 꺼내 주었습니다. 아이쿠 고맙소. 그런데 밤새 날 지키고 있었던 것이요? 이곳은 산짐승들도 많은데 의식도 없는 사람을 어찌 두고 갈 수 있겠소. 고맙소. 덕분에 내가 살 수 있었구려. 건장한 사내는 두복이의 손을 꼭 잡고 고맙다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던 중이었소? 아니요, 그냥 지나던 중이요. 그럼 내 다리가 부러진 것 같으니 날 좀 업고 내 집에 데려다 줄 수 있겠소? 그러지요. 그 다리로는 걸을 수도 없을 것 같으니 내가 업어드리겠소. 그리하여 두복이는 건장한 사내를 업고 사내가 알려주는 대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 커다란 기와집을 가리키며 사내가 말했지요. 이 집이요, 이리로 들어가 주시오. 그리하여 두복이는 커다란 기와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머슴들이 나오는 것이었지요. 아니 도련님, 이게 다 무슨 일이신감요? 대감께서 도련님 걱정이 크십니다요. 소란 떨지 말거라. 그리고 이분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다. 그러니 별채에 묵을 수 있게 해주고 지내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거라. 그리하여 두복이는 커다란 기와집 별채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대궐 같은 기와집을 처음 본 대복이는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별채로 여종들이 밥상을 가져왔는데 진수성찬을 차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배가 고픈 두복이는 처음 본 진귀한 음식들을 먹기 시작하였지요. 푸짐한 저녁을 맛있게 먹은 두복이는 피곤해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니 건장한 사내가 목발을 짚고 찾아오는 것이었지요. 잘 주무시었소. 뭐 불편한 것은 없었소. 덕분에 잘 잤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구려. 나는 오위 도총부의 이혁수 장군이요. 그대의 이름은 무엇이요? 나는 두복이라 하오. 그럼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봐도 되겠소? 나는 농사짓던 농사꾼이요. 그럼 지금은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이요? 그렇소. 지주에게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는데 얼마 전에 지주가 땅을 도로 가져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소. 그리 되었구려. 이 장군은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군에 들어올 생각은 없소? 만약 군에 들어오면 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리다. 이 장군의 말에 두복이는 갑자기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승을 떠나려 했던 것도 사랑하는 옥녀 생각에 맨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지요. 허나 군에 들어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옥녀를 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일자무식이요. 그러니 군에 들어간들 일반 병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요. 그것은 걱정을 하지 말구려. 내가 글도 가르쳐 줄 것이고 무예도 가르쳐 줄 것이요. 그리고 장군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 드리리다.
이 장군의 말에 두보기는 흥미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만 해준다면 한번 해보고 싶소. 두보기는 옥녀를 잊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좋겠습니다. 헌데 장군이 될 수 있도록 끌어준다 하니 그것도 좋은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두보기는 이 장군 밑에서 글도 배우고 무예도 익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옥녀를 잊기 위해 죽어라 공부하고 무예를 쌓았지요. 낮이고 밤이고 두보기는 한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두보기는 일취월장해 있었지요. 그런데 두보기는 옥녀가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가슴에서 옥녀가 사라지질 않는 것이었지요. 그럴 때마다 두보기는 미친 듯이 훈련하고 공부하였답니다. 한편 최부자의 첩이 된 옥녀는 밤마다 남몰래 눈물을 흘리곤 하였습니다. 최부자가 다녀가고 나면 홀로 방에 남아 눈물을 흘렸지요. 첩이 되어 아버지는 살릴 수 있었으나 두보기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보기에게 표현은 못했지만 옥녀는 두보기를 가슴에 묻고 있었지요.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항상 곁을 지켜준 두보기를 옥녀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이면 밤마다 달을 바라보며 두보기가 그리워 눈물을 흘렸지요. 내님도 저 달을 보고 있겠지. 미안하고 미안해. 너를 두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내 마음을 저 달님은 알고 있을까? 그렇게 옥녀는 두보기를 생각하다 잠이 들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옥녀는 아버지 건강이 좋아진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만 했지요. 옥녀는 그 때문에 살아야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최부자가 천하절색 양귀비 같은 첩을 얻었다는 소문은 금세 퍼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 사또며 권세 있는 양반들까지도 옥녀를 보려고 찾아오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최부자는 자랑하듯이 옥녀를 불러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힘을 주고 의기양양한 것이었지요. 어허 이 사람 어디서 이리 예쁜 첩을 들인 것이야? 그야 이게 다 내 재주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지요, 사또. 이복에 며칠 후면 한양에서 병판대감께서 내려오실 것이네. 그러니 이참에 자네도 점수 좀 따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 병판대감이라면 지금 조정에서 실세 중에 실세가 아닌지요. 그런데 그런 분에게 내가 어찌 점수를 딸 수 있는 것이요, 사또. 병판은 호걸이시네. 그러니 천하절색 자네 첩을 바치면 병판께서도 무척 흡족해 하실 것이야. 아니 그렇단 말인가요? 그럼 나도 이참에 벼슬자리 하나 꿰찰 수 있단 말인가요? 아 그야 당연하지 않겠나. 허나 나도 자네를 병판께 인사시켜 드리려면 나도 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 사또나리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면 지가 얼른 들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요? 자네 첩을 병판께 보내기 전에 내가 먼저 가져보면 좋을 듯 하구먼. 사또의 말에 최부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지 벼슬이 달린 일인데 그까짓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하여 최부자는 사또에게 안방을 내어주고 옥녀를 안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러자 옥녀를 본 사또는 입이 귀에 걸리는 것이었지요. 참으로 천하절색이로다. 어디 보자. 내 곁에 가까이 와보거라. 사또는 입이 찢어져 옥녀를 이리저리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옥녀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지요. 옥녀는 최부자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를 최부자가 돌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버지의 건강은 회복되었으나 농사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부자가 보내주는 곡식으로 아버지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니 옥녀는 최부자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또가 옥녀와 보낸 소문은 삽시간에 또 양반들 귀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세 있는 양반들도 최부자를 찾아와 옥녀와의 하룻밤을 청하는 것이었지요. 그러자 최부자는 권세 있는 양반들에게 잘 보일 요량으로 옥녀를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양반과 관리들은 서로 만났다 하면 온통 옥녀 이야기뿐이었지요.
양귀비 뺨치는 천하절색 옥녀를 품어본 사람들은 무슨 영웅담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옥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질 않았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지요. 자신이 살아있어야만 아버지도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닌 옥녀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옥녀라는 아이로구나. 내 너에 대한 평판은 이미 들었느니라. 보면 볼수록 참으로 천하절색이로다. 양귀비도 울고 갈 인물이 아니더냐. 허허. 한양에서 내려온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병판대감은 옥녀를 보고 감탄 또 감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 같은 인물이 이런 시골에 있기는 참으로 아깝구나. 내 너를 한양으로 데려가마. 그리하여 병판대감은 옥녀를 한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한양으로 돌아온 병판대감은 조정 대신들과 술자리를 자주 열곤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옥녀의 소문을 들은 대신들은 옥녀를 보자며 아우성이었지요. 그러자 옥녀를 본 난다긴다 하는 조정의 대신들조차도 옥녀에게 첫눈에 빠지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병판대감에게 옥녀와의 하룻밤을 청하는 것이었지요. 어허, 이 사람들 무슨 소리들 하는 것인가? 꽃은 꺾는 게 아닐세. 예쁘다고 탐난다고 꺾는 순간 그 꽃은 이미 꽃이 아닌 것이네. 시들어 불쏘시개가 되는 것이야. 그러니 아름다운 꽃일수록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아는 것이지. 병판은 옥녀를 한 번도 탐하지 않았습니다. 옥녀의 자태가 너무 아름다워 그 모습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한양바닥에서도 양귀비가 환생에 돌아왔다는 소문은 쫙 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옥녀를 보려는 대신들과 권세 있는 양반들이 끊이질 않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병판대감은 끝까지 옥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옥녀가 한양의 병판대감 집에 온 지 몇 해가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판집에 이혁수 장군이 찾아온 것이었지요. 어서 오게 이 장군. 그간 잘 계셨는지요? 자네들 덕분에 나야 잘 지내고 있다네. 그런데 같이 온 장수가 자네가 말한 그 장수인가? 그렇습니다, 대감. 이자는 두복이라는 장수인데 무척 성실하고 무예도 출중하여 대감께서 훗날 크게 쓰실 수 있는 인물이지요. 어허, 자네가 그리 칭찬을 아끼지 않으니 내 어찌 그냥 말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대장군 자리가 비었으니 약속한 대로 자네가 대장군 자리를 맡아주시게. 그리고 자네가 아끼는 저 두복이 장수는 자네가 장군으로 임명하여 자네 자리를 맡기면 될 것이네. 그럼 병판대감의 뜻을 받들어 그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 발걸음을 하였으니 오늘은 코가 삐뚤어지도록 한잔하세나. 그리하여 병판대감과 이장군 그리고 두복이는 술자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도록 술을 마시다 보니 두복이는 소변이 마려운 것이었지요. 그럼 두 분께서는 계속 술잔을 기울이시지요. 저는 잠시 볼일 좀 보고 오겠습니다요. 두복이는 소변이 마려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보고 다시 돌아가려는데 마당 한켠에 웬 여인이 달을 보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달빛에 비친 여인이 왠지 낯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옥녀를 닮은 아름다운 여인 같았지요. 그리하여 두복이는 여인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오늘따라 달빛이 참으로 슬퍼 보이는구려. 두복이 소리에 여인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 두복이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달을 바라보던 여인이 옥녀가 아니겠습니까? 두복이를 본 옥녀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너는 옥녀가 아니야. 아니 두복이 내가 이곳은 어떻게 온 것이야? 이번에 나는 장군이 되었어. 그래서 병판께 인사드리러 온 것이야. 아니 정말이야? 내가 장군이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 그리 되었어. 그런데 너는 잘 지내고 있는 것이야. 두복이가 장군이 되었단 말에 옥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복이도 옥녀가 병판대감의 집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두 사람은 반가움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고 말았지요. 서로 좋아했지만 서로가 말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했지만 서로 사랑한단 말도 못했었지요. 서로를 향한 마음을 가슴에만 간직한 채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무탈하게 잘 있는 것을 확인한 두 사람은 속으로 안도를 하였지요. 그동안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며 서로가 서로를 빌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다시 또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두복이는 대장군을 따라 군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난 어느 날 이혁수 대장군이 부르는 것이었지요. 그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정진하느라 고생이 많았네. 내 특별히 휴가를 줄 터이니 고향 마을에 다녀오시게. 아직 병영에 할 일도 많은데 나중에 다녀오겠네. 아니네. 이미 내 모두 지시해 놓았네. 그러니 자네는 고향에 다녀오도록 하게나. 그리하여 두복이는 말 타고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두복이를 반기는 것이었지요. 시골 마을에서 장군이 나왔으니 마을에서는 경사가 난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옥녀가 고향 마을에 와 있는 것이었지요. 아니 옥녀야, 어떻게 된 것이야? 언제 왔어? 나도 마을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재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고 두 사람만 남게 되었지요. 그런데 병판대감은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알고 있어? 응, 알고 있어. 그럼 아버지 보러 잠시 들린 것이야? 아니야, 아주 내려온 것이야. 아니 정말이야. 어떻게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야? 그날 병판대감 집에 같이 왔던 대장군이 며칠 후에 날 찾아왔었어.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것을 우연히 보고 어떤 사이냐고 물었어. 그래서 뭐라 했어? 사실대로 모두 말해주었어. 그리고 며칠 후 병판대감께서 부르시는 거야. 그리고 너와의 관계를 묻더라고. 그래서 서로 좋아했지만 처지 때문에 말도 못했다고 말했지. 그 후로 몇 달이 지나니 병판대감께서 다시 부르셨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조사를 해보니 내가 억울하게 되었더구나. 그리고 최부자 놈이 사또를 등에 업고 마을의 땅을 죄다 뺏었더구나. 그리하여 친한 버신 형판을 통해 사또와 최부자 놈을 모두 옥에 가두었느니라. 그러니 이제는 안심하고 고향 마을로 내려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 거라. 그리하면 새로운 사또가 최부자에게서 빼앗을 땅을 내게도 나눠줄 것이다. 그리고 내려가 있으면 두복이도 다시 만날 수 있느니라. 병판대감께서 이리 말씀하셔서 내려올 수가 있었어. 그리 되었구나. 이 장군이 또 우리를 도운 것이야. 그리하여 자유를 얻은 옥녀와 장군이 된 두복이는 다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은 다시 시작되었지요. 두복이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옥녀를 잃지 않을 것이라 맹세하고 또 맹세를 하였답니다. 옥녀야, 다시는 널 잃지 않을 것이야. 내 목숨 바쳐 널 지키겠어. 오랫동안 가슴에만 묻어두었던 말인데 널 사랑하고 있어. 나와 혼인해 주지 않을래? 옥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토록 자신도 사랑했던 두복이에게서 드디어 듣고 싶었던 말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옥녀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물만 흘리는 것이었지요. 내가 널 지키지 못한 탓이니 지난 날은 너의 탓이 아니야. 그러니 이제 모두 잊고 앞으로 부모님들과 우리만 생각하자. 너 없이는 이제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 옥녀는 두복이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두복이도 그런 옥녀를 꼭 안아주었지요. 그렇게 하여 두 사람은 고향 마을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장군인 두복이와 부인이 된 옥녀 사이에는 떡두꺼비 같은 아이들도 여럿 있었지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장군이신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어머니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두복이와 옥녀 그리고 부모님들과 자식들은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옛말에 천우신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돕고 신이 돕는다는 말로 극적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때 쓰는 말이지요.
두보기와 옥녀처럼 바르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하늘도 돕고 신도 돕지 않을까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